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3페이지에 그 등기소 등기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등기소 등기관은 별로 시험 문제 잘 요새 출제가 안 돼 갖고, 자, 문제가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들만 그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갖고 종합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끼어들어 갖고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종합 그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등기소 등기관 얘기할 때 등기소가 이제 그 1번 초론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옛날에 7회 때 나왔어요. 물론 이제 법원 구급 시험에는 뭐 책 한 5년 전에 한번 나와갖고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이해를 하고 가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관할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등기소라고 하는 게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관할 등기소는 우리 관할 얘기 뭐 예컨대 만약에 그 등기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등기부라는 게 어디에 자기 관할 등기소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서울특별시는 뭐예요? 종전에는 그 어디마다 이제 구마다 뭐예요? 강남 등기소, 관악구는 관악등기소, 동작구는 동작등기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산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 서울지방법원 중앙등기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만들어 갖고 이제 통폐합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 자기 세타가 있는 게 관할등기소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 관할을 달리해서 자, 관할을 달리해서 신축 건물 예컨대 여기가 자, 이 서울특별시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그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안양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서울하고 뭐예요? 안양하고 경기도 안양하고 이 경계로 뭘 줬다는 얘기예요? 신축 건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뭐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어디에 가서 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 이제 서울은 뭐예요? 서울중앙법원 등기국이고 예컨대 아니면 뭐예요? 구로구라고 하면 지금 구로구가 없어졌으니까 자 구로구가 나눠졌죠. 그러니까 구로구하고 동작 그 금천구하고 그러면 이 금천구는 이제 서울 자 남부지방법원 이게 남부지방법원 관할이고. 그다음에 안양은 뭐예요? 서울 자 서울이 아니라 이제 그 수원 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이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뭐예요? 상급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1번 문제는 누가 그 서울고등법원장 그래서 그 5번에 뭐예요? 5번에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요런 유사 문제가 이제 계속 시험 문제가 이제 그것도 가끔 가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7회 때 한번 나오고 자,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관할 구역에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이 자, 어디 여러 관할 구역에 여러 관할에 뭐 하는 경우에 이거 걸친 경우죠? 걸친 경우. 이 걸친 경우는 자, 누가 대법원장이 아니라 누가 지정한다고? 상급법원장이 지정한다. 물론 토지는 상관없어요. 토지는 분할하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부동산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거기 등기소 관할을 달리하는 세필지 토지 후에 건물을 뭐했다 같은 얘기죠. 신청한 경우에 보존 등기는 어느 등기소에서 신청하는가 이렇게 해서 거기 2번 관할 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에 신청한다. 그게 답이겠죠. 그런 내용만 봐두자는 얘기예요. 자, 3번은 볼 거 없고 넘기세요. 자, 4번은 뭐예요? 등기소와 등기관에 관한 기술 중 뭐 하는 것은 틀린 것 돼서 우리가 등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할 때 일단 뭐예요? 이렇게 자 관할 등기소를 뭐예요? 지정한다. 자, 그다음에 등기관을 뭐예요? 지정한다.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지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절대 누군 안 해요. 대법원장은 아니에요. 그 대법원장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정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기소는 뭐예요? 상급법원장. 그다음에 등기관은 뭐예요? 지방법원장이 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대법원장이 나옴을 튄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기 1번처럼 그 지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면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게 가장 자, 뭐 없이도 실수하지 않고 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정 나오면 대법원장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이 뭐 하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자, 등기관 및 전산이기제에 대해서 재정보증대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지금은 그런 이 내용은 이제 너무 이제 왜냐면 그 전산 처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예컨대 뭐예요? 저당권액이 1억인데 저당권액을 10억으로 잘못 옮겨줬고 막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면 자, 그걸 책임을 지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 그 3번의 관할 전속으로 인해서 등기부 등 장부가 전생해 오면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신관할 등기에서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행한다 써 있죠. 뭐 그 내용도 자 참고로 보기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관할이 바뀌게 됐어요. 자 예컨대 옛날에 자 예컨대 만약에 이게 자 뭐가 영등포구가 뭐예요 인구가 팽창하니까
반으로 나눠서 뭐예요? 이 관악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등기구로 이제 통폐합됐지만 자, 이런 식으로 A라고 하는 등기소가 있었고 새로 이 B라고 하는 등기소가 만들어지면 이 B라고 하는 등기소에 자, 예컨대 이게 이제 원래는 영등포구죠. 근데 이제 관악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면 이걸 누가 하겠다는 이게 이거 등기관이 직권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관할의 전속은 이렇게 뭐예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자, 생기는 경우가 등기소가 신설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기면 마찬가지로 이제 3번처럼 이렇게 등기부가 새로운 등기소로 옮겨오면 그 새로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알아서 자, 그 구가 바뀐 것을 직권으로 부동산 표제부에 표시 변경했다. 왜? 소재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뭐예요? 그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그 사물을 정지하지 않을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 상당한 기간의 정지 기간을 정해서 뭐 예컨대 등기소가 화재가 됐어요. 등기소가 불났으니까 등기사물을 처리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등기사물을 정지시키겠다. 그래서 여기 정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정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등기소하고 등기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 파트에서 만약에 뭐 지정이 아닌 뭐 정지 나오면 대법원장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지정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대법원장이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5번은 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등기관이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적당치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자기 책임에 처리하고 아까처럼 뭐예요? 1억이라 적어야 걸 10억으로 잘못 주고 이렇게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지는데 자, 2번은 등기관은 법원 직원으로서 그 상사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고 일반 행정지시를 따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의 규정에 위반해서 참여인 없이 또는 참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관은 자기 또는 사촌의 친족인가 자, 배우자 뭐예요?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등기해오면 너 받지 말아라는 얘기야. 자, 만약에 받고 싶으면 성인 임명의 조수금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나중에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얘기고 절대 유효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기관의 고의중과실에 따라서 손해본 신청인은 누구 상대로 국가와 등기관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만약에 답으로 나온다면 5번이 중요한데 그런 국가공무원의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등기관이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관이 등기법에 따라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등기법이 규정된 게 아니라 어디 규정되어 있다고 국가배상법이 따로 있다. 국가공무원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한 것이니까 그 내용이 있다라고 참고로 보시고 하여튼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지정과 지정 문제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관할구에 걸칠 경우에 지정은 누가 한다? 상급 법원장이 한다. 이렇게 상급 법원장.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법원장 있죠? 지방 법원장이나 자, 누가 또는 뭐예요? 또는 지원장이 뭐예요? 지원장이 지정하는 것이지. 자, 누구 중에서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주사변호사. 그러니까 법원 사무관은 대상이 아니에요. 법원 서기관은 뭐예요? 워낙 서기관은 고위직이니까 등기하고 법원하고 나누지 않아요. 그냥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본 중에서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한다. 자, 그 두 가지만 참고로 보고 넘어갑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자, 거기 몇 페이지? 27페이지 뭐에 관한 등기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일단 등기부는 자, 이렇게 일단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부는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라 했어요. 항상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건이 있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를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예요. 그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부동산에 1부동산에 뭘 둔다 그랬어요.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컨대 일반적인 건물이 있을 때 일반적인 건물도 이 부동산 하나에 자,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구 일구 이렇게 1등기 기록을 두고 자, 뭐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도 자,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뭐예요? 표제부하고 갑구 일구 하나의 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은 자, 구분 건물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다세대 건물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 구분 건물은 공시 기능을 뭐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자, 1동 건물 전부에 이렇게 1동 건물 뭐라고 1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 그랬어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1등기 기록은 자, 뭐가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예요? 1동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4개 있으면
일동 전체 표지해부하고 자기 각자의 뭐라고 101호, 102호, 201호, 101호, 102호, 201호, 205 이렇게 각자의 구분 건물이 있고 뭐가 이거 갑구, 을구를 둬서 어디 위에 이 땅 위에는 건물이 4개 있다는 걸 공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 전자 다 전부를 묶어놔서 자, 이 일동 건물 뭐에 대해서 전부에.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단독 건물 보게 되면 1등기 기록 앞에 1부동산이죠. 근데 항상 무슨 말이 와야 돼 이거. 전부의 1등기 기록이라 이렇게 꼭 봐주자니. 자, 그래서 그 1등기 기록은 자, 뭐가 있고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일동. 일동 건물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자, 그다음에 각각의 뭐예요? 각각의 각 뭐가 있고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고. 전유 표제 있고. 그다음에 각 뭐예요? 각구가 있고. 각 뭐가 있어요? 각 을구가 있다. 을구가 있어. 을구가 있다. 자, 그러면 일동 건물 표제부를 2개나 한다 그랬죠? 위가 이제 일동 건물 표시. 일동 건물 표시. 그래서 매칭 1층과 2층짜리고 1층, 2층. 자, 일동 건물 표시. 그다음 아래가 이제 제목이 뭐예요? 아래가 제목이 이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내용을 올라온다 그랬죠? 대주권의 목적인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라고 그랬고. 자, 그다음에 각 전유분 표제부가 자, 이 표제부가 101호, 1025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 뭐예요? 각 구분 건물 전유 부분. 전유 부분 표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전유 부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도 해요. 구분 건물 표제부. 각 전유 부분. 자, 일동에 1층에 105기로 전유 부분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 전유 부분. 전유 부분 표제부. 자, 그다음에 대주권 표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자, 뭐라고 이 구분 건물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할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자,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구조상 이용상. 자,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구조상 이용상, 구조적으로, 천정 사방 벽면이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고,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가, 자, 제 각각 이용상 독립성 있죠? 근데 꼭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건물도 할 수 있고 이 구분 건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절대 하야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이거부터 이해해 두자. 이거 꼭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일등기 기록이라는 게 표제부가 항상 몇 개라고 이거 이 표제부가 2개라고 이 작년 시험에도 표제부가 뭐예요?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의 갑구이고 이게 틀렸어요. 꼭 표제부가 2개라는 거 꼭 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양식을 볼 때 이 대주권의 표시 등기는 구분건물 표제부에 쓰고 이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일동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꼭 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했다고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걸 2개 합해서 타이틀을 뭐라고 얘기했다? 대주권 등기를 했다. 이렇게 자, 봐보자 이제. 그러면 이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등기부, 토지등기부, 이건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어디에다가 이 갑구나 을구에 자, 이 땅에 대한 대지권 권리 있죠?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자, 소유권이 아니면 을구에.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다 1번 토지등기부에 자, 2번 이전 등기 안 하고 여기다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쓰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대지권 뜻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한다. 뜻의 등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토지등기부 잘 안 보시니까. 자, 맨 처음에 공부하지 않으실 때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있긴 있는데, 그냥 여기다 일체성의 원리에서 뭐라고?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대지권이라고 하는 권리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건물 팔면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뭐까지, 땅까지 뭐 한 걸로, 취득한 걸로. 그렇게 이제 적용되니까 토지 등기부에는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해 놓고, 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1번을 보시면, 다음에 뭐 한 것을 틀린 거라서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일필 토지 또는 한 개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이를 기록에 기록한다. 전산 처리에 우리의 이 등기부는 다 전산냈기 때문에 전산 처리에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등기 기록의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자,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그 변경사항을 기록하며 자, 표시번호는 표시란에 등기한 수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3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구분소유권과 대지권의 분리처분을 금하고 있으며 자, 이렇게 분리처분 나눠서 처분하지 말라고 그랬죠? 팔아도 같이 팔으라고. 자, 분리처분을 금하고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 처분에 따른 것이 원칙이다만 얘기고
4번 얘기, 4번 보죠?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서는 표시란에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를 하고 그 전유 부분의 대지권 표시는 잘 보세요. 그 전유 부분의 대지권 표시라고 하는 이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자 거기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당연히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어디 한다는 게 이거 일동 건물 표제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자, 그 양식을 여러분이 이해하자니 양식의 어떤 내용이 자, 양식에 어떤 타이틀이 있는가 먼저 그걸 이해해 주자. 이제 5번은 뭐예요? 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 건물이 멸실되는 대지 소유권자가 대의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2번을 여러분 별표해 두시고 2번이 별표입니다. 그 2번을 별표해 주시고 다음 구분 건물의 기술 중 틀린 것에서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나오죠? 공용부분. 그럼 우리가 공용부분은 뭐냐면 자, 이런 만약에 뭐예요? 이런 구분 건물이 있을 때 자, 요렇게 뭐예요? 요렇게 계단이 있고 층계 계단이 있고 이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가. 그럼 이런 층계하고 복도는 자, 이렇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은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을 몇 가지로 분류한다? 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규약상, 약속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규약상 뭐가 있고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구조상. 자,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이 건물 구조상 복도와 계단은 그럼 복도 계단은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그 팔아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규약, 약속을 정해서 우리가 이 101호를 뭐예요?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자, 노인정 경로당으로 두자 하게 되면 이거 팔아먹으면 안 돼.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용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팔아먹지 못하도록 닫고 읽고 두지 말고 뭐예요? 표지에만 놓자.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공용 부분이라 써놓고. 그래서 여기 1번에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팔아먹지 못하는 거니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도 등기해야 된다. 이건 틀리겠죠? 못 팔아먹는다고 그랬는데 물권 변동 안 된 게 말이 안 된다니.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 자, 2번 뭐예요? 자, 구분 거부는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의 구분 건물의 경우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 동그라미 전부. 그래서 항상 구분 건물 얘기 나오면 1등기 기록 나오면 항상 전부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 자 무슨 단어가 보이고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뭐예요. 1등기 기록이 뒤에 보이면 항상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고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가. 그 습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여튼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자 구분 건물 전부 1등기 기록. 구분 건물 전부 1등기 기록.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서 내 눈에 익히셔야 돼. 그런 단어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의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101호 있죠? 101호. 요 101호 뭐예요? 밑에 전산 등기 보니까 쓰면 이제 표가 늘어나니까 여기다가 공용 부분이라고 써는 공용 부분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101호는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사면 안 되겠구나. 그걸 표시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구분 건물은 실적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예요? 전체 일동 건물 전부가 1등기 기록이지만 각자 자기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각자 자기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갑구일가 있으니까 하나씩 팔아먹으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지키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하고 하자는 게. 자, 넘겨보시면 자, 3번 문제도 여러분 별표를 꼭 좀 해두시고 3번도 별표 해두시고 뭐에 관한 등기부의 양식에 관한 설명 좀 뭐하는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 구체적인 구현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부동산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1등기 기록을 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아까 2번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각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전유분 표제부가 있으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뭐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규약상 공용 부분은 틀렸죠? 왜? 규약상 공용은 표제부 각부를 둔다. 각부 안 둬요. 왜? 각부 두면 팔아먹는 거니까. 자, 규약상 공용부는 팔아먹는 게 아니다. 표제 받는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앞에 뭐가 나오고 구분 건물. 자, 이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을 구분한 구분 건물 나오고 구분 건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 1등기 기록. 그렇게 공식처럼 외웠어요. 구분 건물 전부 1등기 기록.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일동 건물 표제에는 일동 건물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 자, 줄 쳐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란과 자, 줄 치세요. 대지권의 표시란. 이렇게 자, 이렇게 그 표제부가 2개 있고 꼭 표제부 2개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동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는 이 토지등기부, 이 표제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들어왔어. 여기 올라왔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 400, 이런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그 다음에 4번은 좀 겹치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사항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사항 얘기하면 어디는 표제부가 있고, 자, 이 토지등기부 갑구일구가 있는데, 이걸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표제부에 쓰는 것이고, 이 대지권 뜻은 어디다? 갑구일구에 쓰는 거니까,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니까, 그거 찾으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그 10번 문제, 자, 표제부, 구분 건물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사항 하게 되면, 대지권 뜻, 어디 나와요? 5번에 나오죠? 5번에 뭐라 써있어요?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는 그 1동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와 소유권이 대지권이란 뜻 동그라미, 대지권 뜻 동그라미. 줄치세요, 거기. 대지권이란 뜻. 그게 대지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건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대지권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니면 뭐예요? 대지권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갑구일구에 하는 거예요. 갑구일구. 자, 이건 어디다는 거고, 표제부에 쓰는 거고. 요렇게 쓰는 걸,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대지권 등기다. 표제부의 대지권 등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 그래서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기 하면, 다시 또 뭐예요? 다시 그 기본서 동영상 있죠? 그 파트만, 그 부분만, 그 등기부 파트 거기만 다시 한번 그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때 거기는 좀 자세히 설명이 났으니까 다시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대지권은 꼭 시험 문제, 매년 한 문제씩 거의 출제가 되니까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7번을 별표해 두시고 봅니다. 7번. 7번을 별표해 두시면, 자, 거기 틀린 거 있어요. 집합권을 나왔습니다. 1번 뭐냐면, 자, 1번 보면 귀약상 공용 부분은, 자, 일단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된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와 계단은 등기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등기 대상이 되니까, 자, 이건 팔아먹자니까 귀약상 공용 부분은 항상 뭐라고, 자, 갑구 두지 않아요. 표제만 둔다. 귀약상 공용 표제만 둔다 했죠? 그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표제부를 두니까 뭐예요? 당연히. 자, 갑구가 없으니까 물권 변동이 안 생긴다. 아까 문제를 봤었죠. 그래서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이제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아까도 반복되지만 구분 건물 동그라미, 구분 건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 구분 건물 전부 1등기 기록. 구분 건물 전부 1등기 기록. 자, 그래서 구분 건물 동그라미, 전부 동그라미 1등기 기록. 그 다음에, 자, 3번에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죠? 뭐라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복도와 계단이 뭐예요? 복도, 그러니까 천장 사방 벽면이 다른 구분과 구별돼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가 독립돼 있으면, 자, 일반 건물도 가능하고 구분 건물도 가능한 것이지 꼭 구분 건물로 하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으면 일반 건물로 할 수 없다는 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지금 이해해 두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그 20회차, 21회 때 그런 문제가 계속 답으로 뭐 연차적으로 2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가진 사람 있죠? 그런 내용을 이제 뭐 논문 썼다든가 이런 사람이 만약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낼 것이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4번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건물만에 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으면 항상 뭐예요? 효력가 어디까지? 땅까지. 왜? 이게 일체성의 원리에서. 자,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구분 건물은 땅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 원리가 무슨 원리예요, 이거? 일체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를 뭐예요?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항상 땅까지 뭐예요? 효력이 미쳐 땅 파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당권 등기하면 땅까지 저당권이 된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건물만에 한 거라고, 자, 건물만에 등기라고 뭐예요? 그 밑에다가 부기 등기를 안 해놓으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는 거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에 그 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무슨 등기한다?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 뜻한다.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 사항난이 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항난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된다. 자, 넘겨보시면, 우리, 8번은 이제, 안 풀어도 되고, 9번을 보자, 9번. 자, 9번을 한번 보자. 자, 9번을 한번 별표 놓고 보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중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람 사항.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발급과 열람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구분을 할 때, 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뭐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자, 자주는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나온 지 한 뭐예요? 한 10년 됐을까? 10년 됐으니까, 한번 봐도 10년, 뭐 10년 아직 안 됐겠구나. 1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뭐에 관한 사항? 자, 열람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 그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이 뭐에 대한 이 등기사항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한 증명서에 자, 발급, 교부 발급 있죠? 자, 증명서 이 교부하고 자, 교부하고.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자, 신청서 기타 등기부와 기타 부속 서류에 대한 있죠? 부속 서류에 대한 열람에 관한 얘기다. 열람. 자, 이런 얘기. 그럼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위에는 등기부 등본 쉽게 옛날로 따지면 뭐 등기부 등본 얘기인데 지금 등기부 등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기사항 증명서 이 교부의 열람 얘기인데 교부라는 건 이제 교부는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 여기에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자, 기타 부속 서류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그러면 기타 부속 서류는 절대 뭐예요? 절대 이 등본 교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부 같은 거 없습니다. 그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뭐예요? 열람만 가능해요. 열람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등기부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 등기부까지 포함해갖고 일반적인 등기부가 있고 그다음에 폐쇄 등기부가 있고 공동담보목록 그다음에 뭐예요? 신탁원부 매매목록 있죠? 매매목록 그런 게 우리가 뭐예요? 도면편철장 자 그런 게 우리가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자 그럼 여기서 등기부와 기타 부속 서류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자 우리 등기할 때 뭐예요? 위임장이라든가 촉탁서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기타 부속 서류예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기타 부속 서류에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소송 문제가 생기면 자 등기를 뭐예요? 위임을 해서도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다툼이 있으니까 자 그걸 뭐 해보겠다는 얘기야 이거 교부 이 열람을 해보겠다 그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이제 교부에서 볼 사항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뭐가 안 된다고 교부가 안 된다는 점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 신탁원부라든가 공동담보 목록은 자 그 뭐예요? 그 신탁원부와 공동담보목을 뭐예요? 떼어보고 싶다는 취지를 기재된 경우에만 어디에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뭐예요? 자 뭐해서 그 포함해서 발급했다 그런 개념하고 자 이 지었나요? 구분건물? 구분건물 어때? 원래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자 부동산 표제부하고 뭐예요? 갑구일구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이 하나의 부동산을 뭐예요? 다 자 이 교부를 합니다. 교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분 건물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자 토지 외에 뭐예요?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구분건물 있을 때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하고 갑구일구가 있을 때 자 일단 1등기 기록을 다 교부해주면 이걸 다 1등기 기록 교부하죠. 그러면 내 거 아닌 나무 꽃도 뛰니까 번거롭다. 예외 또 뭐예요? 예외로서 자 구분 건물은 자기 각 전유분 표제부 있죠. 일동 표제부와 자기 각 전유분 표제부 갑구일구 요거 하나만을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1등기 기록 와서 등사해주겠다. 교부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해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주로 잘 등장하는 게 답으로 나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등기부하고 뭐예요? 등기부하고 뭐라고 이거 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나오죠. 그럼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자 이렇게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자 그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이 등기부의 열람이 가능해. 근데 이 기타 부속 서류는 자 앞에 누구든지란 단어가 나오면 자 뭐라고 이해관계 있는 있죠? 이해관계 있는 자 이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자 이해관계만이 이 관계인만이 뭐 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만이 열람할 수 있다. 자 요게 중요해요. 자 요 내용이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주로 줄곧 계속 뭐예요. 자주는 나오지 않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게 이 문제니까 한번 이해해 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시 문제를 보시면 자 30페이지 9번에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의 열람은 반드시 뭐예요? 직접 출석해서 서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죠. 자 아니다죠. 자 그래서 일단 9번에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 나오죠. 반드시 출석해서 하는데 일단 이 증명서 발급은 있죠. 발급은 뭐 가능해 이거.
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니까 반드시 직접 출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람은 당연히 누구한테 면접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자, 등기관의 면접에서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3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 수수료는 뭐예요? 뭐에서 대분기 추정하죠? 근데 거기 4번에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써있죠? 그게 이제 뭐예요? 틀린 것이다. 왜? 거기 누구든지란 단어가 누구든지 한번 동그라미 보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동그라미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 보세요. 부속서류. 이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란 단어가 나오면 이 부속서류 앞에 꼭 뭐예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이 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면 누가 이해관계만 하는 거니까 누군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걸 꼭 주의해 두세요. 주의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게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자, 넓은 의미의 등기부는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 뜻을 뭐예요? 표시가 있는 동그라미 있는. 표시가 없어도 띄워주는 게 아니라는 게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자, 그래서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 뜻이 있는 뭐예요?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가 있는 꼭 동그라미 없는이라고 바꾸면 안 돼요. 있는 경우에만 자, 그 등기사항 증명서의 일을 뭐해서 포함해서 동그라미 있는 그다음에 뭐예요? 포함해서 별도로 뭐예요? 별도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발급입니다. 그 붙여서 발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2번 문제는 뭐예요? 등기부에 뭐라고 이거? 등기부에 자, 보존관리에 관한 설명 좀 뭐하는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서 자, 합수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러하지 않다. 원래 무엇은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자, 어디서 등기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그 예외가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법원의 명령과 영장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하지 않다. 그 다음에 보존기간이 경과한 자, 우리 보존기간 얘기가 나오는데 연구부전 이 넓은 의미의 등기부는 연구부전이에요. 아까 어디 그 9번 문제 그 5번에 나오는 신탁원 이건 연구에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보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5년 특히 5년 뭐라고 써 있으면 신청서 이렇게 신청서 뭐예요?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표청장 뭐 송부부 그 신청 정보 나오죠? 그 신청 정보 나오면 이게 5년짜리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등기간이 임의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 자, 거기 보존기간이 만료 장부된 서류는 지방본부에 인가받아갖고 자, 다음에 3월까지 폐기하는 거니까 뭐 때문에 틀린 거 이거 임의로 얘기입니다. 뭐 참고로 한번 보세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사변 이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밖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4번에 등기관이 전부 일부가 소생된 손상되거나 손실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 손실 방지 필요한 처벌을 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의 전부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 책임관은 등기부 부본자를 위해서 등기부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가 없어지면 자, 국가가 알아서 직권으로 뭐 하니까 복구하니까 자, 소유자들이 신청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처럼 뭐예요? 종일 때는 멸실 회복해달라고 멸실 회복 등기가 있었는데 자, 그런 건 이제 직권하니까 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꼭 별표 드시고 이것도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사항 뭐라고?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미 열람에 관한 사항 있죠? 틀린 거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틀린 거 하게 되면 일단 거기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 수수료는 대부분치 정하고 자, 구분 건물에 대한 열람에 관해서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에 뭐예요? 전부를 한 계기로 본다. 전부를 보는 게 아니죠? 아까 그랬죠? 개개 있죠? 개개 각자 일동 건물 표제부 그러니까 해당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해당 구분 건물 하나를 1등기로 왜? 아까도 여기 있지만 이거 다 보면 내 거 아니고 다른 거 다 보여야 되니까 필요 없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 3번에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신청서 부속서류는 증명서 교부 증명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이해관계면 열람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4번 등기부 열람은 기록에 등기사항의 전자적 방법으로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뭐예요? 교부하는 방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 기록을 뭐예요? 열람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자, 증명서 발급은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전세 들어가려고 등기부인지에 뭐 하는데 열람을 하는데 만약에 그 와중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만약에 신청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걸 등기를 받았다고 이제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인터넷 이용한 틀린 거 있죠? 그래서 거기
1번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에는 그 신청서를 뭐예요?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왜? 그 클릭해서 이제 신청하면 되니까. 자, 2번이 답에 왜? 누구든지 나왔죠? 자, 누구든지 나오고 뭐예요? 이 부속서류 나오면 누구든지는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뭐예요? 이 부속서류는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부만 허용돼, 등기부. 절대 부속서류는 뭘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열람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부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누군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사항의 증명서 지인이 여부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 사건에 대해서 상태를 인터넷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및 등기사항 발부서의 경우에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꼭 요 내용을 꼭 반드시 암기해두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등기부에 관한 자 틀린 사항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자 뭐라고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자 영구히 보존하죠. 왜? 넓은 의미의 등기부니까. 자 그러면 A 토지를 B 토지 합병해서 등기관이 합의를 할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폐쇄한다. 왜? 두 개 합했으니까 할 필요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 쟁기 기록이고 자 여기 4번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에 일동 건물 건물을 두고 전유 부분에 갑굴고 둔다는데 왜 4번이 틀렸냐면 아까 그랬죠? 이 전유 부분에 이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이거 표제부가 2개니까 이 문장을 맞는 문장을 하려면 전유 부분 표제부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와 갑굴고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의 매매 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만 그렇죠?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있는 경우면 포함해서 발급한다. 있는 경우에만 포함해서 발급한다. 네, 그렇게 보자. 자 넘겨보시면 거기 17번 문제는 우리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법무사 문제 이제 자 뭐 한두 번 나왔던 문제인데 자 지금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대한 종류가 아닌 거 그랬을 때 자 1번과 2번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2개 있고 일부가 3개 있어요. 전부가 2개 일부 3개 있는데 일단 자 1번과 2번 전부사항은 말소사항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이니까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3, 4, 5번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일부사항이라는 건 옛날부터 아니면 초본이에요. 초본. 근데 특정인 지분 현재 그 다음에 절대 거기 5번 합의지분 나오죠. 합의지분. 그냥 합의지분이 아니라 지분취득이래요. 지분취득이래요. 그 합의는 절대 지분이 없어요. 그게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이니까 5개 있는데 자 그게 뭐예요? 말소사항과 현재 유효사항이고 특정인 현재 소유현황이고 그 다음에 그냥 지분취득이래요. 절대 합의는 지분이 없으니까 그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그렇게 사실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내용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등기부 구분 건물은 이제 반 2가지 구분 건물하고 자 이 절대 기타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다. 이해관계만이 보는 거다. 네,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자.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